경호궁과 개동궁을 거치며 방황하던 고종과 그 일행은 이제 창덕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지금 이 문은 창덕궁의 문인 금호문인데요. 이 문은 갑신정변 당시 김옥균이 이제 빠르게 고종을 탈출시키기 위해서 야심한 시각 진입했던 그 문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부를 보셨던 분들은 이런 궁금증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고종 창덕궁에 있지? 경복궁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이 사건 16년 전 1868년 고종이 경복궁을 완성하고 창덕궁에 있다가 경복궁으로 이전을 합니다. 그런데 경복궁은 그 이후에도 몇 차례 화재 사건을 크게 겪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종이 화재 보수 기간 동안 또 경복궁에서 창덕궁으로 이전해 온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갑신정변 당시에는 고종은 창덕궁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지금 제 옆에는 인정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정문 뒤에는 인정전이라는 큰 건물이 있습니다. 마치 경복궁의 근정전과 같은 정전의 역할을 하는 메인 건물이고요. 오늘은 일단 여기를 지나서 계속 가보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문은 숙장문입니다. 김옥균은 아마 제가 걷고 있는 이 길을 따라서 이 숙장문을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왕이 머물고 있는 곳은 저 인정전이 아니라 안쪽에 침전이 따로 있습니다. 왕과 왕후의 침전으로 쓰던 건물이 대조전이라고 하는데요. 그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대조전 방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지금 대조전 공사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나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완전히 막혀 있네요. 네, 이곳 대조전에 온 김옥균 일행은 아마 왕을 급하게 깨웠을 겁니다. 빨리 도망가야 된다. 큰일이 발생했다. 이렇게 해서 왕과 왕후를 창덕궁 밖에 경호궁으로 데려가게 되는 것이죠. 네, 저는 이제 대조전을 나와서 또 다른 건물인 관물원으로 가는 길입니다. 경호궁에서 있었던 일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조전에서 빠져나간 왕과 왕후는 김옥균의 손에 이끌려서 경호궁으로 향했고, 하지만 창덕궁으로 빨리 복귀하자고 주장하는 명성황후의 반발을 못 이겨서 결국에 김옥균은 이곳으로 돌아오게 되죠. 근데 대조전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관물원으로 왕과 왕후를 모십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근처에 설명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정보가 없으면 이 건물이 뭔지도 잘 모를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지나가면서 어떤 관광객분도 그런 아쉬움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관물원 건물인데 집희라는 글자가 써 있습니다. 고종의 친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은 고종이 즉위한 지 1년 만인가 그 어린 나이에 잘 해보겠다라는 또 의지가 담긴 그런 글씨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고종은 그 어렸을 때 10대의 추억이 남아있는 이곳 관물원으로 부인과 김옥균 같은 신하들을 끌고 어수선하게 돌아오게 됩니다. 이곳에 머물면서 이제 김옥균 세력은 정강 14조라고 해서 개혁 정책을 발표합니다. 그 개혁의 내용은 예를 들면 청나라와의 조공을 폐지한다든지 인민의 평등권을 이룩한다든지 그런 근대적인 사상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개혁들을 엄청 의욕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도 아무래도 불안감이 있죠. 왕과 함께 얼마 안 되는 일본 군인들과 함께 여기 머물고 있으면서 1500명에 달하는 청군이 언제 올지 모른다. 그런 불안감이 있었을 것이고, 아니나 다를까 셋째 날 12월 6일에 청나라 군대들이 이곳으로 들이닥칩니다. 관물원은 지금 보시는 데서 아시다시피 건물이 일단 관물원 자체는 한 채고 옆에도 이렇게 벽이 다 있기 때문에 당시에도 딱 이 구조였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렇게만 보면은 특이하게 되게 좋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었던 건데 그래도 수적 열세를 버티진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쪽에서 저는 총격전이 벌어지고 왕은 도망가려고 하고, 그리고 김옥균이 뭐 붙잡아는 보지만 왕을 대피시켜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측과 상의를 해서 대피를 하게 되죠. 3일 천하가 막을 내리는 순간이라고 할
할 수 있겠습니다. 총격전의 어수선을 피해서 고종이 대피한 곳은 연경당이라는 곳인데요. 지금 보시는 이쪽 방향인데 여기부터가 창덕궁 후원입니다. 따로 입장권을 끊고 또 예약도 하고 가야 되는 곳이라서 길이 막혀 있네요. 아쉽습니다. 그 옆으로는 또 창경궁에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두 궁이 연결이 되어 있고 저 멀리 보이는 흰 건물은 서울대학교 병원입니다. 그래서 창덕궁 안으로 들어와서 바로 창경궁 표를 끊고 또 갈 수 있습니다. 창경궁에 통명전이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갑신정변 첫날 밤에 이제 고종과 명성황후가 사태 파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밖에서 김옥경을 따라가도 되는 게 맞냐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저 창경궁 통명전에서 김옥경과 처음에 잘 약속된 궁녀가 창경궁 통명전에서 폭발물을 터뜨립니다. 궁궐 안에서까지 폭발물 소리가 나니까 고종과 명성황후는 뭔가 따질 겨를도 없이 김옥경의 손을 잡고 궁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좀 이야기가 왔다 갔다 했는데 결국에 어쨌든 연경당까지 도망갔던 고종은 궁을 빠져나가야겠다 이런 결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일본 공사 다케조에도 그게 맞겠다. 왜냐면 청군에 비해 너무 숫자가 딸리니까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김옥균은 자체적인 무력은 없었기 때문에 거의 이제 철수를 동의하게 되고요. 왕이 빠져나간 문은 지금 일반인이 접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까지 가보지 못했고 성균관대 학교 쪽이라고 하더라고요. 몇 명은 왕을 따라갔습니다. 홍영식, 박영규의 형, 뭐 이런 사람들은 왕을 끝까지 따라갔는데 결국에는 왕이 청나라 군대 쪽으로 가겠다 그렇게 하는 바람에 결국 그 목숨을 잃게 되고요. 김옥균, 박영휴, 서재필 등 나머지 대부분의 개화파는 다케조의 공사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일본 공사관으로 대피를 하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인천을 거쳐서 일본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신하들을 죽이고 왕을 데리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특히나 일본군이라는 외인들을 데리고요. 그런 모습들이 백성들 눈에는 곱지 않게 비춰졌을 것입니다. 일종의 역모처럼 보였겠죠. 그래서 성난 군중들은 김옥균의 집을 불태우고 또 주일 공사관도 불태우게 됩니다. 김옥균은 거사 말미에는 이제 안 되겠으니까 왕을 모시고 인천으로 가야겠다 이런 생각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인즉슨 정 안 되면 일본으로 고종을 데리고 가겠다 이런 계획까지 내포가 된 것이겠죠. 요즘 말로 뇌절인 것 같습니다. 아니 아무리 나라를 바로잡아 보겠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왕을 해외로 데려간다, 여긴 조금 선을 넘었죠. 냉정한 판단이 안 된 것인지 아니면은 그렇게 해서라도 나라의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믿었던 것인지. 근데 왕도 없고 본인들도 없으면 비어있는 조선 국토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갑신정변은 그렇게 허무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일본이라는 외세의 힘을 빌어 왕의 어떤 신병을 이렇게 확보하고 신하들을 죽인, 그렇게 보면 정말 나라를 팔아먹은 역모가 되는 거고, 반대로 보면 구국의 결단으로 볼 수도 있는 것 같고, 볼 수 있는 시각은 다양한 것 같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나마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근대화란 취지는 좋았을지 모르겠지만 너무 외국에 100% 의존해버렸다. 자체적인 무력이 거의 없이 일본에 너무 큰 의지를 했었고, 또 그 의지한 일본 해력마저도 그 당시에는 너무 미약했다. 냉정하지 못한 판단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한 모습은 100여 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외세의 의지에서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다. 결국에는 자신의 힘을 먼저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다. 당시에 청나라에 의지했던 사람들이나 일본에 의지했던 사람들이나 다 그런 면에서는 좀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3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